우리가 동대문이라고 하는 게 좀 상징적이니까 동대문을 출발해서 이제 동소문인 폐하문까지 가는데 흥인지문을 보고 갈 거예요. 근데 흥인지문을 동대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동대문은 실제 조선왕조 실록에도 등장하는 명칭이에요. 일반 민중들은 동대문이라고 불렀어요. 흥인지문 좀 어렵잖아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동양 사람들은 땅이 사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사각형. 하늘은 동그랗다고 생각하고, 남대문이나 다른 문들은 산에 있거나 앞에 산이 있거나 막혀 있거나 그래요, 대부분. 근데 잘 보면 흥인지문은 여기서부터 청량리까지 그냥 허벌판이에요. 그러니까 수호를 하기에는 별로 좋은 곳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름을 저렇게 사각형으로 지어서 땅을 조금 더 다지고 좀 강력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문과 다른 게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쓰여 있는 거 보이죠? 이걸 옹성이라고 그래요. 옹성. 근데 옹벽이나 옹호하다 이런 말 있죠. 옹호하다. 그건 지키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옹성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옹기할 때 그 옹자예요. 우리 옹기, 항아리, 독단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둘러쳐서 좀 더 평지에서 보호하기, 그러니까 싸우기 좀 더 유리한 형태를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흥인지문이고, 또 하나 흥인지문은 다른 문과 달리 왕이나 중요 인물들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2층 구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문들은 다 1층이에요. 근데 숭례문이랑 흥인지문은 2층 구조예요, 이렇게. 그리고 위에 보면 저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조그만 조각 같은 거 보이잖아요, 끄트머리에. 저걸 잡상이라고 하는데, 저게 이제 그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노틀담 성당 좀 전에 얼마 전에 불났었잖아요. 그런데도 저런 게 있어요. 근데 노틀담 성당은 캐톨릭이잖아요. 크리스천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은 악기를 만들어요. 악기를 붙여놓고 악기가 보호해 주도록 하죠. 이거는 유교 건축 양식이잖아요. 그 조선시대는 유교 건축 양식인데, 저기에 있는 건 사실은 불교적 잡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있는 게 우리 잘 아는 서유기가 되게 인기가 있었어요. 제일 먼저 있는 게 서유기의 그 삼장법사 있죠. 삼장법사예요. 두 번째가 손오공보통, 세 번째 뭐 저팔계, 사오정 막 이런 식으로 쭉 설치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걸 지켜줄 거라고 약간 믿는 그런 민간 신앙 같은 그런 데서 출발한 그런. 지금 동대문에 시장이 많잖아요. 시장이 많은데 왜 동대문에 시장이 있는 줄 아세요? 한양 들어오는 길이어서. 아, 그거 좋은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전국에 있는 시장이 어디 있어요? 시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은 물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구나 포구, 그래서 뭐 강경시장, 척발과 전혀 상관없는데 강경, 포구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런 시장들이 발달하는 건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꼭 시장이 있는 데는 사실은 물이 있는 데가 있어요. 마포. 네. 어느 곳이나 중요한. 그러니까 그 청량리나 남대문처럼 특수하게 생긴 시장이 아닌 시장을 제외하면 모든 시장이 물길이 있어야 돼. 그 이유는 뭐냐면, 물길이라는 거는 낮은 데로 가지치기해서 흐를 거 아니야. 그럼 이 동네 사람도 왔을 거고, 이 동네 사람도 오고, 이 동네 사람도 오니까 제일 좋은 위치야. 실질적으로. 그리고 동대문은, 원래 이 동대문 밑에 이 부분이 뭐냐면 옛날에 오간수문이라는 거예요. 5개 물길 구멍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거를 뭐 만들어놨는데 너무 우리 일본식 표현으로 야매로 만들어놨어요. 야매.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간수문이 있어요. 이간수문 중요한 문이에요. 이건 완벽하게 복원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 DDP 옆에 바로 있어요. 그리고 요쯤에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지도가 있다고 하죠. 요쯤에 뭐가 있냐면 광희문이라는 게 있어요. 광희문이 뭐냐면 그 수구문이라고 해요. 수구문. 옛날에. 왜냐면 수구가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모든 물은 일로만 나갔어요. 다른 데로 나가는 물길이 없어요.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저기 삼청동 인왕산에 있는 물도 일로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서울이 엄청나게 중요한 계획 도시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그러니까 남대문 쪽으로도 가고 서대문 쪽으로는 물이 흐르지 못했어요. 왜냐 거기가 더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일로 올라요. 그래서 수구문인 거예요. 반대로 또 시체도 일로 나갔죠. 그래서 시구문이라고 해요. 시구문. 나중에 민간 시체들이 빠져나가는 또 구멍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보통은 중요한 예를 들어 양반이나 이런 사람은 가마 같은 게 있어요. 꽃상여 이런 거 해갖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좀 문이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구문 역할을 했죠. 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그렇다면 반대로 좋은 예가 있죠. 여기에 시구문이 있다는 것은 옛날에도 이쪽에 공동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래서 이태원 쪽에 공동묘지가 제일 컸고 또 미아리 쪽에 공동묘지가 컸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포화 상태가 되고 도시화되면서 만들어진 게 우리가 잘 아는 망우리 공동묘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망우리 공동묘지 쪽으로 한번 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 나온 것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걸 하나 이렇게 길들이 있는데 길이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이 보이죠. 꼬불꼬불한 길. 왜 서울에는 이런 길들이 많을까요? 바로 물길이에요. 이런 길들은 그냥 서울 시내에 있는 건 100% 물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길을 덮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인사동도 보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지나가죠. 그 다음에 광화문에서도 보면 우리 그 교보문고 건너편 보면 샛길 이렇게 골목 같은 거 하나 있죠. 다 물길이에요. 그런 거는.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집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유지처럼 이제 그게 길이 되는 거죠. 그냥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서 이제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알려드릴 거는 동대문이 그러면 왜 보물 1호가 됐을까? 일본이 정하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국보나 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근데 국보라는 말은 없었어요. 이제 때는 다 보물이었어요. 보물 1호로 남대문을 정해요. 그 다음에 보물 2호가 동대문이래요.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여기서는 거기까진 정사예요. 근데 내가 이 야사와 정사를 중요시하라는 게 많은 학자들이 의심을 하는 게 모든 성곽들을 다 부셔요. 해화문도 부시고 서대문도 부시고 서소문도 부시고. 그게 언제 부시죠? 일제시대 때 다 부시죠. 다 부셔요. 그래서 어떤 거는 명분을 만들죠. 뭐 여기에 길을 좀 놔야 된다, 뭐가 어떻다, 뭐 이러면서 뭐 그 다음에 전찻길도 놓고 막 이러면서 부셔요. 그런데 이 두 개는 꼭 살려놓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그 임진왜란 때 제1장군이 입성한 곳이 바로 숭례문이에요. 두 번째 제2장군이 들어온 게 바로 흥인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기네들이 들어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했을 것이다라는 게 그러니까 아까 내가 판단인 거야. 근데 우리가 기록을 찾지 못하니까 판단은 못하는데 다른 것들은 그런 기록이 없어. 근데 이 두 개는 개선문인 거예요. 자기네들한테는. 근데 자기네들이 다시 빼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 사실 다시 빼들고도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조선 총독부 이런 애들이 그걸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걸 부셨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돌려서 숭례문도 이렇게 길을 놓죠. 그래서 그게 이제 쭈쭈하건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해방을 하고 독립을 하고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보물보다 더 중요한 이제 국보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등급을 올리면서 숭례문이 국보 1호가 되고 이게 이제 보물 1호가 된 거죠. 그때 뭐 친일파 세력도 있고 있었으니까 번호 매기는 걸 좀 바꿔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국보나 보물에 번호를 매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왜냐면 국보가 1위가 어디 있고 2위가 어디 있어요. 석굴암도 중요하고 그렇잖아요. 다보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 한국만 번호를 매겨요. 그래서 그 문화도 일본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도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번호를 매기는 그런 좀 습성들이 생긴 거죠. 동대문이 무슨 구인지 아세요? 행정구역장? 얘기해 주죠. 아, 동대문구? 옛날에는 동대문구로 출발했죠.
근데 지금은 신설동부터가 동대문 거야. 이제 한국은 그런 구들이 많아요. 종로구예요. 한국은 누구예요? 한국은 그런 구들이 좀 많아요. 서대문도 그렇고. 제가 사대보다는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그 옛날에 종로를 예전에는 종로라고 하지 않았어요. 운종가라고 했어요. 운종가가 뭐냐면 종로는 중심이잖아요. 중심. 옛날에 이제 그 문을 지을 때 우리 잘 아는 정도전 시대 그때 문을 지을 때 이제 인의예지 그 덕목을 넣었죠. 그 유교의 덕목 제일 중요한 덕목들. 그래서 흥인문이죠. 그다음에 돈의문 서대문은. 그다음에 남쪽은 숭례문. 그다음에 북쪽은 지금 숙정문이라고 돼 있는데 그건 좀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좀 기니까 그건 다음 기회에 한번 하고 홍지문이라고 또 따로 있죠. 문 그 위에 넘어온 세검정 쪽에 홍지문이라고 있죠. 그게 북대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 중에 그 하고 중간에 인의예지 신이라고 하죠. 보신각을 둔 거예요. 보신각에서 종을 치면 이 문을 같이 동시에 열었다가 보신각에서 종을 또 저녁 때 치면 문을 동시에 닫는 거예요. 밤에는 성문을 닫으니까. 그래서 종을 치는 거리라고 해서 운종가라고 했는데 이제 구한말 때 뭐 일본 사람이 외국 사람들 막 들어오면서 그냥 종로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일본에 의해서 바뀌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조금 그런 영향들을 받았다고 종이 있는 길 종로. 왜냐면 운종가를 번역을 할 때 미국 애들 이제 이런 애들이 왔잖아요. 그때 벨 스트리트라고 처음에 번역을 한 거야. 그래서 그냥 종로가 돼버려. 네. 네. 그래서 일로 가시죠. 어? 그려놓아요. 이걸 홍해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둥근 형태를 모든 둥근 형태의 문은 홍해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꼭 청정은 왕을 지키는 문들은 꼭 이렇게 쌍용을 사용한다.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지금 서울 시내에 원래 한양도성과 연관된 문은 10개예요. 총 10개. 그래서 4대문이 있고 동서남북 4대문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동문, 그죠? 거기에 광희문, 아까 시구문이라고 해서 수구문이라고 해서 광희문, 그 다음에 홍지문까지 10개예요. 근데 사실은 8개만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남소문은 좀 풍수지리학상 안 좋다고 해서 또 이태원 쪽으로 나가서 뭐 하겠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막혀 있으니까 뭐 한강 대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광희문이 남소문 역할을 했다. 그리고 남소문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북소문은 북쪽으로 만들어는 놨는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산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풍수지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하면 서울 여자들이 바람난다 해가지고 닫아라. 그래서 홍지문을 따로 뒀죠. 그리고 이렇게 큰 문들은 대부분 그거 본 적 있죠? 이렇게 교대식 하는 거 맞죠? 20장 교대식들. 옛날에 30명씩 지켰어요. 30명. 한 번에 지킬 때. 근데 유일하게 소문 중에서 4대문은 30명씩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소문 중에서 해화문만 30명이 지켰어. 나머지 문들은 다 20명씩 지켜요. 근데 왜 30명씩 지키냐면 해화문이 북대문 역할을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왜 양주를 가거나 뭐 양평 가거나 뭐 저 위쪽 함경도를 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해화문으로 나가죠. 그래서 저걸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에, 왜냐하면 해화문은 저 그림이 없어요. 해화문은 다른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서울에는 저 그림이 없는 게 2개의 문이 있어요. 그 북소문 역할을 하는 창의문, 자하문 터널 위에 있는 거, 그 청와대 위로 올라가는 거, 그 자하문 세검정 넘어가는 거. 거기는 저게 뭐가 그려있냐면 공항이 그려져 있어요. 공항. 이유가 뭐냐면 인왕산을 대궐에서 봤을 때 시내가 누워있는 것처럼 보인 거야. 나무가 이렇게 솟은 게 막 이렇게 좀 징그럽게 보였나 봐. 그래서 진해를 가장 좋아하는 닭을 닮은
닭 중에서도 가장 최고로 큰 새, 공왕을 그려놓은 거예요. 왜 닭은 좀 왕이 지키는 좀 급은 좀 떨어지고 해화문은 또 그 공왕이 그려져 있어요. 해화문은 두 개가 다른데 해화문은 왜냐면 그 처음에 문을 지을 때 너무 새가 많았던 거야. 그 새가 너무 많으니까 새를 제압하려면 새 중의 왕, 공왕을 그려서 새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새들도 쫓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풍수지리적인 그런 것들이 되게 많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떠나면서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쪽에 가면 인의동이라고 있죠. 인의동. 들어보셨어요? 인의동? 인의동이 어디야? 예지동은 들어보셨어요? 네. 예지동 시계골목 뭐 반지 팔고 이러는데 요제동은 들어보셨죠? 요제동. 여기 올라가면 충신동이에요. 저 건물 넘어가 충신동. 저 건물은 뭐예요? 호텔이요? 아니요, 지금 저거는 한양도성박물관인데 지금 못 들어가요. 내일까지 못 들어가. 근데 내일 이후에도 폐쇄할 것 같아. 지금 코로나 너무 세가지고. 저녁에 박물관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저희 가서. 근데 이런 동들은 다 우리가 이제 판단할 때 일본이 졌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는 그런 동이 없었어. 우리는 동을 그렇게 멋지게 지지 않았어요. 옛날 동을 멋지게 지은 사람 딱 유일한 한 명밖에 없어요. 정도전 같은 사람밖에 없어. 정도전 멋지게 지죠, 이름을. 가회동 막 이런 멋진 이름을 줘. 그런데 우리 조선시대 때는 대부분 뭐였어요? 뭐 살구골, 버드나무골 막 이런 이름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걸 한자화된 이름이죠, 대부분. 백골, 잣골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이름들이 어느 순간부터 되게 격조 높은 이름으로 바뀌어. 관리하기 좋게. 근데 일본식으로 이름을 지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반발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유교 국가니까 성균관들과 결탁을 했다고 보죠, 개인적으로. 근데 해서 이름을 인의예지 충신 효제 같은 유교의 동목들, 좋은 동목들을 해가지고 관리하기 편하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 이름이. 그래서 인사동, 낙원동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낙원동 같은 것도 웃겨요. 탑골공원이었잖아요. 탑골공원 얼마나 좋은 공원이에요. 옛날에 도심에 집이 툭하겠을 거 아니에요. 초가집 막 이런. 근데 거기 앞에 뭐가 있어요? 탑이 있고 공원이 있어, 중간에. 그래서 참 낙원 같다. 도심에 있는 낙원 같다 해서 그냥 낙원동이라 지은 거예요. 패러다이스. 네. 그러니까 그런 이름들이 되게 많아. 그건 다 일제시대 때 지어진 이름이야. 그러니까 누가 뭐 잘잘못을 떠나서 하여튼 현실이 그래, 현실.